항상 탐나요. 어떤? 탐나요, 핸드폰이요? 영상이. 아, 콘서리스. 메일 드릴까요? 아, 맨 주소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카톡으로 다니잖아요. 영상 하나 풀어주세요. 메일. 네, 메일로. 10배 버프만요. 네번 재밌더라. 침착이가 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봐도 올드. 그죠? 진짜 올드. 그랜드 카페 올드. 딱 봐도 올드. 집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바이를 들어올려라 18,000원. 그 정도면 2만 원 거예요. 깜짝이야. 근데 부가세를 안 했어요. 애들이 사면 되니까 부가세 안 하는데 사줬어요? 카드 선수를 때문에 카드 포함돼가지고 보너스가 뽑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난 8,500원씩 입금해요. 저 됐어요, 되면. 됐어요, 되면. 아, 진짜요? 됐죠? 연락됐어요? 나 모르겠네. 아직 연락 안 왔네. 문자 왔어요. 뭐로 개명했어요? 똑같이 기나요. 아, 김치숙이도 좋은데. 김행님으로 우리만 하는 짓 있어. 김행님 김행 표정이 김수하면 되지. 안 해. 근데 바꿨어요. 그냥 부인이 인증할 때도 맨날 물어봐. 그 원장님들 중에 혹시 그 법인 지금 설립돼 있는 원장? 울산, 대구, 언니 비울게. 울산, 대구, 울산, 대구 두 개. 그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제가 혁이가 스텝 때 혁이한테 어떤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의원님. 그래서 스텝 때 막 애들 막 이렇게 월급도 많이 못 벌고 뭔가 좀 얘는 뭐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너가 얼마 정도 벌면은 그래도 좀 만족스러울 것 같냐 하니까 혁이가 이제 뭐라 했냐면 그래도 한 3,400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400을 벌게 됐겠죠. 한 1년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얼마 정도 벌면은 또 만족할 것 같냐고 하니까 한 1,000만 원? 이제 우리 대부분 1,000만 원 되게 멀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1,600 막 이렇게 버니까 최근에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스승님이 왜 웃으세요? 스승님이 이제 저희 세 명이랑 이렇게 넷이서 이제 저녁에 무슨 FT였나? 야 너네는 이제 한 얼마 정도 그냥 한 달에 너희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냥 숨만 쉬어도 매달 따박따박 얼마 정도 꽂히면 만족스럽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도가 15kg 하더라고요. 야 너 뭔 개소리야 이러다가 아예 그냥 감이 없구만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혁이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한 1억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자 이제 다 벌었어. 이미 다 벌었고 그럼 너네가 이제 매달 1억씩 꽂혀 통장에 매달 그냥 일 안 해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1억씩 계속 꽂힌다고.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뭘 할 건지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이제 말문이 막히죠. 예, 저도 그때 저한테는 이제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차례를.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그 돈이 매달 따박따박 1억씩 꽂히면 사실 계획되어 있었고 그래서 뭔가 제 돈이든 아니든 뭔가 그 돈이 생겼을 때 그럼 100억이 있으면 뭐 할 거냐. 왜냐면 100억 금방 벌겠죠. 1억씩 들어오면. 근데 뭔가 그걸로 뭐 할 건지를 이렇게 뭐 누군가는 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슈퍼카를 사고 싶을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그 돈을 번다면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소비성 생각은 있겠지만 그 돈으로 어떻게 뭘 가치 있는 걸 해낼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스님한테 말하지는 못했지만 물어봐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날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끝났는데 아 돈이라는 거는 사실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 울산 웨이즈에서 저희가 수업 들었을 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디자이너한테 야 너 통장에 1억 있으면 돈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돈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99억을 몽땅 날리고 1억이 남으면 자살한다고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정도 있으면 일단 부지를 하나 매입을 해야겠다. 왜냐면 부지를 매입해야 거기 뭐 학교를 세우든 아니면 망해가는 학교를 매입을 하든 뭐 이러면서 뭔가 대학교를 좀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게 생기면 좀 제대로 된 이런 교육기관을 해야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미용실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강의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용실 하나를 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강의료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강의료가 막 몇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미용실이랑 강의료고 이거 모르잖아요, 나라에서는. 그래서 세무사님이 이제 권유를 했어요. 이거 이럴 거면 법인을 하나 좀 하셔야겠다. 그래서 그때 심하게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달에 막 3억씩 꽂혔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3억이 원장님 3억이 들어오면 절반이 세금이다. 절반 한 1억 5천이 세금이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그럼 그때 우리 같이 이제 법인을 설립한 게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의 성장으로서의 법인 설립이 아니라 저가 처음 법인을 설립한 거는 그냥 분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 약간 수입을 분할한 개인 통장의 느낌이었고 그 법인의 목적은 없었죠. 법인 설립의 목적이 없었고 그냥 세금 그냥 절감의 수단으로만 이제 그 법인이 한 3, 4년 전에 그때 이제 설립을 해놓은 상태였고 나중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법인도 그 법인인데 그래서 실제로 법인을 좀 이상하게 썼어요. 매장 적자나면 거기도 다 빼가지고 여기 메꾸면 이건 이제 사실은 횡령이에요, 횡령. 근데 그런 것들을 뒤에 알게 됐어요. 근데 어차피 주주가 저 한 명이고 제가 저를 고발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이제 미용실이 2개 이상 늘어나면 한 개일 때는 모르겠는데 2개부터는 이제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고. 그럼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이거 옛날에 우리 언제지 몇 달 전에 우리 이거 재단 설립하면서 고맘이랑 목포 원장님이랑 소리랑 이렇게 막 그때 레나 원장님 박상호 대표님도 있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요거를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거를 가기 전에 원장님들이 이제 매장이 저도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매달 순수익이 지금 1억이 적혀 있으니까 원으로 치면은 10억이잖아요. 만약에 이변이 없는 한 아니면 업다운이 조금씩 있더라도 최소 수억이 이제 저의 개인 그걸로 잡히면 아마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거예요. 세율이 아마 38%고 최고 세율이 이제 45%거든요. 아마 2억 이상인가 3억 이상이면 절반이 이제 세금이면 만약에 5억을 벌었으면 2.5억이 세금이 2억 5천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장이 또 이렇게 늘다 보면은 뭔가 아니 어찌됐든 원장님들도 이제 1억만 넘어가고 38.5%에 그 다음에 지방세 3.8%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 정도가 세금이니까 사실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8천 이상이면은 그렇게 세금을 내게 돼요. 그 연봉 1억자 이렇게 사업자인데 8천 이상 소득이면 나라에서 되게 고소득자로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강남 미용실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혁이네 매장이고 여기가 미도 매장이고 제가 송춘신 원장님이 들어오는 제가 지분을 좀 인수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본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제 우리 팀원 분배돼 있는 거 다 전체 통일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장의 지분이 이제 50%고 그 다음에 본사가 25%고 그 다음에 외부 10, 내부 10, 스승 5%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제외하고 이 메인에 있는 이 본사가 사실은 두 개가 분리돼야 되긴 하는데 우선은 아카데미랑 미용실이 분리돼야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의 규모로는 그냥 하나로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법인 설립하면서 통장 2개를 개설을 했어요. 통장 2개를 개설해서 하나는 아카데미,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미용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통장 이름 자체를 이제 아티스트 아니라 이제 해피니어 강남
전체 이제 미용실인 거죠. 해피니어 강남 전체 미용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강남의 아카데미.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를 오픈해야 되는 분들도 통장이 2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에스티미오 매장의 미용실에 대한 뭐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그리고 혹시 경영 지원비를 내고 있나요? 본사에? 경영 지원비 얼마 혹시 내고 계세요? 지금은 3%. 아 3%? 3인가요? 3.3%? 3%에서 맥스 150까지 돼 있죠. 네네. 3%에서 맥스 150. 아니 왜냐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술장한테 올라오면서 법인 설립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 매장에서 그 경영 지원비 받고 있어 이러니까 안 받는데요. 그래갖고 에?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성과 월급 누가 나가죠? 그냥 네 돈에서 그냥 술장 돈에서 매장 본점? 아 본점에서 그냥 직원처럼 제가 있는데. 그 있는 매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그 미용실이 있고 원래는 미용실 그 법인이 따로 있고 아카데미 법인이 나중에는 이제 따로 생겨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매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미용실의 주인은? 우리 식구들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장의 비율이 높을 뿐이지 우리 식구들 투자한 이게 제가 농담으로 이제 주주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매장에서. 아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주인인데 그러면 이 법인이 이제 누구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미용실 법인은 지금 만약에 현재로 지금 아직 요건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강남 미용실 법인은 누구 거냐면 L이랑 혁이랑 이도 거예요. 이 미용실은 여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울산에 있는 법인은 누구 거냐면 저기 솔형일 원장님, 하루 원장님, 그 다음에 저기 오빠, 그 다음에 준영 원장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미용실에서 이 미용실 법인에서 하는 일은 울산에 있는 미용실 법인은 울산에 있는 이 미용실이 엄청 잘 되게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여기서 하는 거고 물론 대표자는 소리겠지만 그리고 대구에 있는 법인은 에스티미오에 있는 이 네 분이시죠. 네 분 맞나요? 이 네 분의 원장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호랑 다른 점이에요. 왜 우리가 준호를 뛰어넘을 수 있냐면 준호 매장은 법인이 대표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아들 승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가 엄청 비싸대요. 오픈하는데 거의 몇 억 이상씩 드는데 그 인테리어를 내면 그 인테리어 회사가 거기 준호 헤어 따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장님들이 인테리어를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뭐 물어보니까 평당 350. 좀 비싼 매장은 평당 400. 근데 실제로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 인테리어 수익만 1년에 막 100억대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그러니까 준호를 위한 걸로 되게 많이 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카데미는 지금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인이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품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아들분한테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트리어 밀리안가? 이름인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전지점 준호에서 쓰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인이 크게 3개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지역별로 이제 법인이 있어야 되고 지역이 만약에 좀 크게 확장이 되면 당연히 강남이 있으면 나중에 강서도 있어야 되고 강북도 있어야 되고 법인들이 이렇게 다 설립이 돼서 실제로 그 조직에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그 원장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울산에 있는 소리도 꼭 형일 원장님 준영 하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울산에 있는 그 미용실을 이제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소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가수금을 다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마 원장님들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금 그렇게 이때까지 계속 했었으니까. 예를 들면 미용실이 3개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은 뺏겨요. 교육은 아카데미가 이제 전담을 하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미용실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장님네가 오픈을 한대. 그럼 25%를 본사에서 원래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본사에서 25% 들어가죠. 그러면 그 25%를 본사에서 내야 되는데 소리가 그냥 지 개인 돈으로 여기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본사가 소리한테 갚아야 돼요. 왜냐면 개인 돈으로 개인 가수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법인에게 빌려준 거죠. 저도 지금 강남에 가수금이 몇 억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혁인의 매장에 25% 들어간 것도 본사가 이제
그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가야 돼. 처음에는 그래서 최초의 리더가 좀 뭐 자본이나 이런 거는 약간 어느 정도 수혈을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작할 때 1학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으면 원장님들이랑 뭐 같이 이제 자본을 투여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경영 지원비예요. 그래서 이제 3%면 만약에 매장이 매출이 만약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50만 원 내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3.3%를 내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에 3%면은 한 60만 원 정도 되겠죠? 6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억을 해요. 1억을 하면은 여기에서 3%면 150만 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150만 원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럼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랑 혁이랑 이제 150만 원을 내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도가 이번 달에 오픈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다음 달이면 이제 450만 원이잖아요. 경영 지원비가.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본사에 쏘는 돈이 그 1억 초반대로 이제 순수익이 나서 거기에서 이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본사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3천 넣고 혁이가 아까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가 이제 얼마 입금했습니다 이래요. 그럼 혁이는 경영 지원비 플러스 본사가 최초에 투자했었던 그 본사가 최초에 투자했던 25%에 해당되는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여기로 쏘는 거니까 지금 강남은 이번 달에 이제 그 법인에서 벌어들인 것이,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라고밖에 표현 못 하겠네요. 그 파동을 써서 이제 입자로 받는 게 파동 막 쏘니까 이제 막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한 4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천 얼마라는 돈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소리가 저한테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달라고 못 하겠어요. 막 이러는 그때까지 안 받다가 지가 헌신한 건 생각 안 하고, 왜냐면 지는 지 거도 아닌데 계속 헌신하고 이제 최초의 리더로서의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저도 혀가 입금해라 이러면 이런 말 할 줄 그래요. 자기 입으로. 그냥 오늘도 뭔가 그 리우 원장님도 진짜 왔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게, 뭔가 그 박준이라든지 전 이런 본사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원장님들이 그 내는 거에 대한 거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는 준다고 생각하겠지. 왜냐면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혁이네 매장에 뭐 날이가 힘들다 그러면 가서 내가 상담도 해주고 뭔가 파동 계속 치면서 그냥 우리의 이거를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 모태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 계속 매달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유키가 매달 한 8천 정도 본사 수익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8천,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듣기만 한 거니까. 그러면 그 8천만 원이 누구 거냐면 유키의 리더들 거인 거예요. 울산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이 이렇게 경영 지원비랑 그 수익금의 25%를 계속 보내면은 거의 이제 뭐 금방 불어나겠죠. 이제 매장이 10개가 되면 더 불어날 거고 100개가 되면 천정부지로 쌓이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솔장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다른 조직들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이변이 생겨갖고 솔장이 이기심이 생긴 거야. 이게 막 계속 막 몇 천씩 쌓이니까 혹시라도 모르게 이기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대로 그 밑에도 다 무너지는 것처럼. 왜냐면 지금 준호에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저는 이기적이라고 듣고, 뭔가 조직에서 진짜 인재들도 많이 빠져나가는 게 엄청 이렇게 되면서 조직이 지금 200개인데 그 200개의 리더들조차도 뭔가 되게 센 원장님들 몇 명은 강효선 대표님을 진짜 엄청 존경하지만 그 원장님처럼 뭔가 뭐 이렇게 그 밑으로 자기 조직의 이런 제자들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진짜 1000개까지는 못 가겠다? 근데 그 이유는 거기에서 좀 약간 그래도 뭔가 우리는 준호니까 이러면서 그게 멋있기는 해요. 거기서 완전 오리되어 있는 게 멋있긴 하지만 그 의도가 우리보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12월이 되면 제가 근데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 강남에 있는 이 미용실 계좌 하나 이거는 제 게 아니라 혁이랑 저랑 이도 거라고 했잖아요. 뭐 올해 안에 또 다른 리더가 나오면 그들 거겠지만 그러면 이제 12월 정도에 배당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도 스승님한테 그냥 흘려서 들어서 물어보려고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그럼 유키에서 그 리더 배당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시니까 배당 안 했어 걔네는 이러는 거예요. 왜 배당 안 했어요? 그 몇 년째 그러면은 그 엄청 많을 텐데 이러니까 그럼 배당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정하면 된대요. 예를 들어 뭐 10%든 20%든 30%든 정하면 된대요. 그러면 1월부터 일단은 뭐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12개월 동안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100% 배당은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고 매장 오픈해 나가는데 막 갑자기 올해 10개가 오픈한다면 25%씩 계속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그럼 그런 비축되어 있는 자본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순수익에서 일부 뭐 20%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한다 치면 만약에 올해 말에 이제 제가 그냥 진짜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한 5억이에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제 5억이라 치고 뭔가 좀 더 뭔가 스승님의 그 그림 안에면 5억보다 뭐 훨씬 더 클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5억인데 거기에서 이제 30%면 얼마죠? 1억 5천인가? 그러면 1억 5천이면은 이제 혁이한테 5천, 이동한테 5천, 저한테 5천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 리더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뭐 대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해피니언이라는 조직은 뭐 2년에 한 번씩 대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제일 헌신하고 제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왜냐면 제가 갑자기 죽어서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리더들이 그거에 있는 거기에 이제 리더를 선출하는 것처럼 여기 법인도 그냥 법적으로는 지금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제가 뭐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하면 되냐고 하니까 에이 그래도 100개까지는 네가 해야지 이랬어요. 그럼 100개 정도가 갔을 때는 이거를 제가 어떤 대표 제가 막 다 못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여기에도 당연히 후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후계자가 이거를 가장 같은 파동인자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나가고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가장 이 마음으로 팀원들이 이 리더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대표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원들 전체한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리더들이 판단했을 때 솔장이랑 가장 이 사람이 비슷하고 가장 사심이 없고 가장 이 조직을 잘 끌어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그 대표에 계속 앉아 이거는 그냥 뭐 승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세금이 생겨서 그런 거는 나중에 일단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미용실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요. 지금 형일 원장님이랑 하루 원장님이랑 매장 4개인가요? 그러면 이제 솔장도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150인지 3%인지는 선택을 해가지고 솔장 매장에서 막 1억 매장인가요 지금? 1억 매장이면 3%가 300만 원이니까 150만 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법인이라고 자기는 안 넣는 게 아니라 저도 150을 쏘고 여기도 150을 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냥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포 원장님도 법인이 설립되면 여기 법인으로 목포 원장님도 넣어야 되고 저기 오빠도 넣어야 되고 가을도 넣어야 되고 한 개 더 있죠. 그럼 거기면은 뭐 3% 요거는 뭐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매장의 그 상황에 맞게끔 원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직접 대표님의 목소리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가지고 왜냐면 모르겠으면 토스하고 모르겠으면 하래 이러고 가을이한테 스승님이랑 뭐 엘마한테 전화해봐 이러면서 왜 갑자기 3% 내야 돼요? 안 받았죠 이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면 그냥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아직. 그냥 뭔가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그 미용실 그 위에 뭐가 있어야지 이걸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아카데미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계좌 분리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미용실에서 만약에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어디로 입금을 해야 돼요? 아카데미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용실을 위해서 트렌드 촬영을 했어요. 그 트렌드 촬영 비가 나갔어. 그러면 어디로 입금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미용실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솔장이 지 돈으로 다 했대.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근데 그 트렌드 촬영을 하면 그거는 누가 그거를 누구를 위한 촬영이에요? 미용실을 위한 거잖아요. 미용실에서 그거 쓰잖아요. 플레이스 다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비축된 그런 것들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전체를 위한 거. 그래서 그 미용실 법인은 미용실을 위한 조직, 그 상위 조직. 아카데미는 그 또 웨이지의 거가 아니잖아요. 울산에 있는 그 미용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하는 강사가 스승님이 저한테 강남의 그 아카데미에 강사를 지금 다른데 그 선생님들 넣으라고 했는데 좀 여력이 안 돼갖고 못했는데 예를 들면은 강남에 와가지고 만약에 준영 원장님이 강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이퍼포머 강의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이 일어나요?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사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 혹시 세금 계산서 끊는 거 알고 계세요? 세금 계산서 끊어본 적 있는 세금 계산서 끊어보셨고 이거 끊어봤어? 네. 네가 끊어준 적 있어? 받은 거 말고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끊어준 적이 있는 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 그러니까 미용실은 세금 계산서가 원래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줄이겠다. 세금 계산서는 이제 법인은 세금 계산서를 항상 국세청 거기 홈택스 가입해가지고 그 본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게 진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용실 원장님들이 세금 계산서를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그거 강의료 때문에 강의료 2억을 받으면 이 2억이 법인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거를 그냥 증명해 주는 거. 근데 그게 없으면 이렇게 수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기로 안 하고 이제 국세청에서 그냥 우리가 전자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육비를 받으면 교육비를 냈잖아요. 그 교육생이 교육비 50만 원 냈잖아요. 그럼 얘한테 이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잖아요. 지 돈을 썼으니까. 그러면 법인에서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예를 들면은 매장에서 사업자로서 들어온 거는 사업자용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우리 음식 먹으러 가면 현금 영수증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개인도 내가 들어온 돈, 쓴 돈을 해서 그걸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개인도. 근데 어차피 뭐 월급 3,400인 사람은 세금이 나와봤자 얼마 안 되고, 그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세금의 90%는 전부 다 자영업자들 아니면 기업이 다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8천 이상의 월 소득이 생기는 사람은 지출이랑 수익 관리를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세금 폭탄이 나와요. 스승님이 아마 작년에 세금을 억을 내셨을 거예요. 돈 겁나 많이 받았는데 증빙을 안 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원장님들이 자기가 이렇게 법인에서 들어온 돈은 거기에 맞게 지금 해줘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슈퍼한테 그거 시켜가지고 원장님들 그때 입금하셨던 거 있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다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재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뭔가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법인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가 나온다든지, 제가 이제 혁의를 좀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멘즈 헤어 브랜드를 좀 전국으로 좀 통합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혁의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다시 또 법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그 법인에서 일정 지분을 이제 재단에서 살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제가 그냥 이거 미용실을 그냥 비영리로 전환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아카데미를 그냥 비영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불가능하대요, 운영이. 왜냐면 영리적인 사업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교육을 해주고 교육비를 받고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영리적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재단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별 아카데미에서 5%였나요, 선생님? 5%씩만 지분만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은 돈을 벌 어떤 영리의 목적의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기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버는 돈은 이제 재단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뭘 먹고 사나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재단에서 카드를 하나 발급받겠죠. 한도 300, 500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재단 카드를 쓰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울산에서도 울산 아카데미 지부에 그 지분을 5%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은 여기 법인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법인에서 또 순수익의 5%를 이제 재단으로 넣는데, 그거는 이제 법인에 엄청 좋은 거죠. 기부를 하는 걸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영리적인 걸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원장님들이 자기네 지부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매달 기부를 5%씩 하는 거예요. 그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5%를 계속 기부하면은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5%의 지출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만약에 1억인데 그럼 500만 원이잖아요. 순수익 1억인데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9,500으로 찍힌대요. 기부를 하게 되면. 근데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나쁘게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거 전체가 이제 묶여 있는 게, 요거 이제 지지 2달 전쯤에 우리 했었던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용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미용실도 사실은 이게 한 번 더 펼쳐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우장산 마법도 지금 법인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매장 2개 이상 이제 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본금 조금씩 비축하면서 그 나가는 리더들 오픈하는 거,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좀 다 생각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자본을 되게 쌓아주는 느낌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강남은 그냥 강남 이렇게 있으면 되고, 대구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목포도 있어야 되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서 설립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천에서도 뭔가 서울을 터먹을 수도 같아.
서울로 통합해서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경기 이렇게 하나 설립해도 되고. 서울 통합을 일단 서울, 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나중에 이제 너무 커지면은 네. 분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솔장이랑 목포랑 저랑 우맘이랑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백호장을 꿈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백호장이 뭐냐면 100명의 팀원을 끄는 능력인데, 100명의 팀원을 동시에 못 끌잖아요. 그러면 10명의 팀원을 끄는 게 이제 한 명의 리더라면 10명의 리더를 끌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유키에서 강남 원장님이랑 이렇게 배우시다가 이제 좀 아쉽게도 이제 중지가 됐지만, 그러면 솔장이 10명의 리더를 리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목포가 행님이 10명의 리더를 리드하는 거면 사실은 100명의 팀원을 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윗단계가 뭐냐면 이제 천호장이래요. 천호장 1000명의 팀원을 끄는 능력. 그러면 1000명의 리더를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0명의 리더를 끌어야 되잖아요. 100명의 리더를 끌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물리적으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호장 10명을 끄는 게 이제 천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속아서 이도는 지금 목표가 백호장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지금 회장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기 제자 30명이 꿈이래. 그러면 자기 제자 30명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더 30명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팀원이 뭐 3,000명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300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30명을 끄는 것도 지가 알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30명을 못 끌어요. 불가능해요. 많이 끌어봤자 진짜 최측근으로 진짜 6명, 7명이 그 맥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승님이 7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님은 사실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원장님을 끌는 게 저는 전력 손실이라 생각해요. 그냥 가장 강력한 7명만 끌면 되는 거예요, 스승님은. 그래서 가장 강력한 7명을 끌면 그 7명이 그 마음을 물려받아서, 저는 왜냐면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스승님의 그거를 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23년이 걸린 이유는 스승님이 혼자서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물려받은 자가, 예를 들면 스승님 요즘에 노고가 약간 주시지 않았어요? 살짝? 조금? 아니. 왜냐면 스승님이 굳이 해결 안 해도 되는 막 인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인턴이랑 디자이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 목포 원장님도 할 수 있거든요. 디자이너 인턴 사이의 문제는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노고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강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하영 원장님도 목포에서 만약에 진짜 목포가 10개인가요? 목표가? 목표에서 10개. 목포에서 10개 맞아요. 근데 그리고 7개 하고 가도 되나요? 7개? 광주 그럼 가도 목포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7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 7개를 하영 원장님이 그 7개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랑 같이 그 7개를 꿈꾸는 애가 생기면 진짜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사실은 이도랑 혁이만 하면 돼요. 이도랑 혁이랑 제천 원장님이랑 현도랑 우리 막 이렇게 원장님들이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거를 하다 보면 얘네는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얘네는 저희가 보는 만큼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아카데미인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진짜로 그냥 어떤 마음이냐면 받으려는 마음도 없고, 진짜로 저기 제천 식구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제천 식구들이 진짜로 행복하게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지금 뭐 입금해야 되는데 내한테 이제 막 입금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몰라, 일단 들어가 이거 또 지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슈퍼 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이것들을 왜 우리가 이거를 잘 해 나가야 되냐면, 스승님이 이제 한 5월 말 정도 되면은 이탈리더나 3기를 모집을 하신대요. 그럼 이탈리더나 3기를 모집했을 때 우리가 찌질하면 대단히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탈리더나 3기 원장님 들어왔는데 이렇게 몇 번 전화하세요, 뭐 저기 목포로 전화하세요 이러면 목포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울산에 저기 그거는 소리한테 하세요 이러면 스승님의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의 시간 배분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는 뭐 스승님이 4월에 어플이 나온다고, 원래는 1월이었던 거 아세요? 근데 1월인데 이거를 왜 그거를 못했냐고 보니까 그 원장님들한테 에너지 쓰느라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은 우리가 물려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끼리 좀 뭉쳐가지고 오늘 모인 이유도 만약에 법인 설립 관련해서 오늘 제가 큰 거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장님들이 지금 150만 원 어떻게 내게 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맞잖아요. 우리 대학교 설립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서 애들이 한 3천만 원 쓰고 졸업하거든요. 3천만 원을 그 대학에 다 갖다 바치고 와가지고 오는데 정작 그들을 키우는 거는 미용실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이상하대요, 스승님이. 나도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미용실에서 교육비 받는다고 원장님들이 쫄아 있어요. 아 우리 저도 그랬고 미용실에서 우리 애들 50만 원 어떻게 내요? 이러면서 현도도 저기 홍시장 애들 우리 애들 돈도 없는데 돈이 뭐가 없어요. 걔네는 돈을 버는 애들인데 월급을 받는 대학생들은 그럼 몇백만 원 어디서 나죠?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다 다녀요 대학을. 지가 없으면 대출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걸 좀 쫄아가지고 원장님들이 이렇게 쪼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팔았지만. 그래서 팀원들한테 50만 원을 이상으로 좀 주지 않나요? 조직에서 팀원에서 조금만 있으면은 막 몇백만 원 하이퍼폼으로 다 만들어주는데 그거 50만 원 합치니까 교육비 600만 원도 안 돼요. 3천만 원 쓰고 온 애가 여기서 600만 원 쓰고 이걸 되는 거를 직접 설명을 해야 돼 팀원들한테. 너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운 게 많아? 여기서 한 달 동안 배운 게 많아? 지들이 입으로 말해요. 저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변했다고. 그럼 뭐가 참교육인지를 생각해보고 진짜 싸게 해주는 거라고 너네. 맞잖아요. 저는 진짜 싸게 해주는 건데 5분의 1 가격으로 대학에서.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 아카데미 법인이 만약에 성장을 해서 대학이 생겼을 때는 사실 지역별로 대학이 생겨야 되잖아요. 목포대학교, 그 다음에 강서의 대학, 해피니언 대학 강서, 이렇게 해피니언 대학 울산, 해피니언 대학. 왜냐면 분교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교에서 이제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키우진 않겠죠. 그럼 걔네들을 이제 수업을 일주일에 뭐 하루로 다 몰아버리고 매장에서 실제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금토일, 우리 매장에 금토일 바쁘잖아요. 그럼 걔네를 써먹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진짜로 왜 확신하냐면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디자이너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대학을 가려고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이제 엄마 때문에 엄마가 안 가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죽을까봐 엄마가 죽을까봐 갔는데 막상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1년을 늦게 학교를 들어가니까 애들이 내보다 한 살을 다 어린 조바심이 저에게 천운이에요. 그래서 얘네보다 내가 1년 늦었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 얘네들은 졸업하고 1년 일할 시간을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학교 다니는 동안 알바를 계속 한 거예요, 미용실에서. 그래서 진짜 운이 좋게도 미용실 졸업장을 받는, 그 대학교 졸업장을 받는 동시에 디자이너가 딱 돼서 친구들은 좀 욕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꽁시렁 되면서 제대로 교육받은 거 맞고 된 거 맞냐고. 근데 그들이 한 3년 더 스텝할 동안 저는 서울 상경해가지고 걔네들 디자이너 될 때 하이퍼포머 되고 막 좀 이렇게 빨리 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해피니언 대학에서 졸업한 애들은 현직 하이퍼포머 교육을 다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업 과목에 양자역학도 들어가 있고 수업 과목 제목이 결심이에요. 결심 수업이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과목 결심을 제일 잘하는 선생님이 맡으면 되고 대학교 수업에 키핑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레나 원장님이나 리우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좀 키핑을 당연히 돈 벌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객이랑 자주 이야기할 수 있고 막 우리가 키핑하는 이유도 지금 원장님들도 말 못하는 원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키핑을 하는 이유는 너무 전문적으로 이제 고객님에게 신뢰감을 파고들 수 있고 두피 모발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 과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겠죠. 뭐 과목 중에 이제 마음 연결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꿈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용하는 애들의 마인드를 2년 동안 계속 건드려주고 그냥 교수님인 거죠 사실은. 우리 지금 강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교수님인 건데 교수님이 이제 과목이 왜 일하는가 일이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2년 동안 다 집어넣은 애들이 2년 동안 미용실에 가도 그 얘기 선생님들이 할 거고 대학교에서도 그거를 수업을 할 거고 종이로만 공부한 교수님들은 일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현재 대학교가 조금 이상한 게 교수로 모셔가려고 한다리에요. 잘 나가는 그 미용실 원장님들을 교수로 데려다가 그걸로 홍보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이가 특임 교수로 정화예술대학교에 올라가 있는데 댓글 보니까 야 저기 가자 저 대학 가자 막 그런 식으로 진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피니언 대학의 졸업생들은 당연히 취업은 걱정 없겠죠 그들이. 그러면은 국가에서 좋아하는 일자리 창출도 당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재단은
미용인들을 위한다기보다 진짜 이제 리더로 가면서 어떻게 하면 미용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미용실 2개 이상인 원장님들은 하루빨리 이제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계좌 그 아카데미 아직 오픈 전이면 계좌 하나여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리하셔가지고 그런 그림으로, 왜냐면 마음만 이게 아카데미 하는데 갑자기 법인 설립하면 막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라도 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개인 돈으로 여기 지분 다 들어가고 이랬으면은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어. 그 지분 투자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럼 그 돈은 그냥 쓰기만 하고 지출을 나라에 안 남긴. 아니요. 그 제가 있는 매장이 호빠 메뉴가 되는 호빠 그 통장에서 많이 나가고 다 매장 지출로 잡았거든요. 아, 매장 지출로 잡는. 이것도 명의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명의도 진짜 자기 명의로 딱. 근데 그럼 오빠 매장은 명의가 뭔데 있어요? 오빠 매장에 저랑 같이 있어요. 공동 대표. 그러니까 저는 본점이 제 명이고 형이 원장님이 거기에 있고 좀 이렇게 좀 꼬였어요. 아, 꼬인 건 풀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하면 되고, 혹시 원장님들 저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막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아무튼 제가 일단은 한 12월 정도에 다시 우리 성장세에 맞게끔 이 방향에 맞게 가는 집을 저는 좀 계속 원장님들이 좀 더 쉽게 잘 이해되게끔 이거를 계속 증명해 나가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뭔가 전체 미용계를 위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좀 한번 믿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저는 진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원장님들 그 울산 아카데미도 이제 다음 달에 스타트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아카데미 그 교육생들 이렇게 해서 그들도 수업 내용이 이제 감사일기 이런 걸로 이제 과목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감사 진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씩 우리가 이제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올해 말에 12월에 진짜 가늠이 안 갈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하고 있으니까 사업자 될 때 지금 해피니언이 그냥 해피니언하고 펄시별로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사업자는 저 해피니어 강남 역점으로 했어요. 그 상관없어요. 사업자는 그냥 크게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제천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또 하면 또 제천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중앙로점으로 가면 돼. 아니야. 네? 그 한번에 동네 이름이 뭐야? 아 그 장락동. 장락, 그러면 제천 장락점 이렇게 바꿔야 돼. 제천 장락점, 제천 중앙점. 그러니까 해피니언 제천 장락. 11일 어디에 있는 거야? 11. 해피니언 제천 장락 11호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지역으로 해야 되는 게 플레이스 때문에 뭔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중앙? 기존에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해도 돼요. 중복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제천점을 쓰고 있는데 지역만 신청을 두 개를 같이 할 때. 아니야. 사업자 등록증은 안 바꿔도 돼요. 그냥 플레이스에 이름만 바꾸면 돼요. 저희는 해피니언 평화강 그러니까 제천 중앙로점 이렇게 등록하시면 근데 이제 돼요. 사업자 등록증 하실 때. 그 지역명이 들어가. 지역에 플레이스에 하실 수 등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포 하남점이 등록, 목포 하남점 더 등록은. 아, 그 이름 별도가. 근데 이제 해피니언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는 점이라는 거를 아예 안 썼었어요. 그거는 아마 같은 동네에 여러 개 하면 그 다음 문장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해피니언이 있으니까 해피니언 평화항점을 썼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사업자 있다는 이 정도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연수익이 만약에 원장님들 잘 계산하셔가지고 연수익이 만약에 8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8천만 원이 넘어가면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지금 혁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연 세금 갑자기 50% 넣으면은 진짜 아깝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인에다가 임의로 넣어. 매장수. 법인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한 1,000만 원을 더 넣어. 그리고 그거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거를 다시 이제 뭐 카드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그런 거는 왜냐면
세금이 진짜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이지영 강사님이 연봉이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세금을 50억을 내세요. 진짜로 실제로. 그 현우진 강사님은 연봉 300억인 거예요. 그럼 세금 150억 내세요. 진짜 애국자예요. 근데 저희는 종소세가 다 100% 먼저. 아 그거는 나이가 어려서 그래. 왜냐면 지방에서 청년들은 그래서 몇 년간? 그래서 못 보이는 그거는 5년 지나면 바로 이제 세금이 나와요.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은 그게 안 되는데 지방에서는 30 몇 세 이하 오픈을 하면 5년간 종합소득세를 면제를 해줘요. 가을이 된다. 그러니까 가을이는 5년 면제거든요. 근데 이제 6년째부터 나오겠지. 가을 걸로 다 물어. 우리 25. 가을 걸로 다 근데 물어. 그거 세금 때문에 그 저기 뭐 5년 하고 회원가고 그러지 말고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예 모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분으로 넣어서 받은 수익금이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세금 계산서를 받는 사람. 아 지분소득은 프리랜서처럼 3.3% 공제하고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분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97만 6천 원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럼 그걸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로 신고? 수청이 신고가 되죠. 세청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 세무사님한테 해줄 안 하는 자동으로. 월급처럼 월급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 시트에 다 있잖아요. 국세청이 뜨지 않아요? 3.3%. 국세청이 알게 돼요. 이미 알게 자기가 신고 안 해요. 3.3%를 내고 공제하니까. 3%를 공제하면 따로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그냥 주면은 아니 그냥 주면 회사가 큰일 나지 나중에. 회사가 순수익 수익으로 되는 이만큼. 거. 순수익 이만큼이 제가 그것 때문에 세금 엄청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지출한 추출 준비 안 거를 해서. 국가에다가 기록으로 다 남겨야 돼. 내가 이렇게 월급을 썼다고. 내 수익이 되니까. 조직에서 지출이 다 있었다고. 그냥 주세요.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아요? 그러면 입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한테 준 거는 신고를 다 해야지. 아 이 조직이 만약에 순수익이 갑자기 하영 원장님 순수익이 갑자기 막 1억이면 이거 이미 다 줬는데 지출 다 나간 건데 이거 기록 안 돼 있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아직 지분자가 있진 않아서 준 거는 없는데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럼 어떤 받은 거요? 아, 지분 받은 거. 받은 어떤 거?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무슨 돈으로 어떻게 받았어요? 지분을 가을이네 매장에 수익을 받은 게 있어요. 지분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가을이가 신고를 해야지. 3.3%로 하영 원장님한테 줄게. 근데 신고해야죠. 그러면 근데 저가 면제라고. 그 면제가 아니잖아. 그거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가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혁이가 저한테 얼마 줬지? 네가 내한테 130 얼마 가지고 지난 스승과 130 얼마가 왔는데 그럼 니도 그 세무서에 신고하잖아. 내한테 130 얼마 줬다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을이가 종소세가 없기 때문에 면제기 때문에 신고를 아니 가을이가 그래서 가을이가 신고 안 한 거야.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신고하면은 세금 원래 안 내는데 여기서 이제 세금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내야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야, 그렇지. 5년 동안 자기가 면제인지 알고 있어요. 5년 뒤부터는 이제 해요. 5년 뒤부터는 갑자기 5년 뒤에 이제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년 뒤에는 20대들이 오픈하면 진짜 좋아요. 20대 근데 서울은 안 돼. 서울 경기 이렇게 인구 과밀 지역은 5년 동안 면제 이런 게 없어서 종소세 면제. 그냥 종소세 면제라니 대박. 그냥 생판 다 내야 돼. 서울. 처음 들어봤어. 면제.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픈하면 진짜 개이득이죠. 또 혹시 원장님 궁금한 점 없으세요? 궁금한 점? 그러면 그거 리더 배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리더 배당은 뭐 저 그냥 20%? 20%? 그건 알겠습니다. 뭐 직접 정하면 되죠. 20%.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스승님이 디자이너들이 약 사서 쓰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원장님들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 실행하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왜냐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매출의 1%를 인터넷에 주자고 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디자이너 둘이서 근데 누군지 말 안 할게요. 디자이너 둘이서 내려와가지고 스승님한테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이거가 1%인지 이거 내 월급의 1%인지 매출의 1%인지 눈 시뻘개져서 막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옆에서 분노를 이렇게 막 내리다가 못 참고 일로 나오라고. 내가 몇 프로 분배하노? 막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조직의 25%, 외부 투자 10%, 내부 투자 10%. 내가 지금 원장님이 되면은 절반을 내가 버는 돈을 팀이랑 나누는데
1% 따위로 지금 네가 1% 따위로 네가 내 스승님한테 돈 따위를 물어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매장 거라고 생각하면 낭비가 되게 심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게 아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봐봐, 너네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지? 이제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디자이너 소득에 그 디자이너 매출의 1%를 팀원들이 나눠주면 인턴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처음에 조직에서 1%를 줬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직에서 주는 게 아니라 스승님이 사실은 조직반, 디자이너 반이라고 했는데 아니 조직에서 또 줘야 되냐고 이러면서 그냥 스승님 말 안 듣고 그냥 디자이너들끼리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 프로테이지가 뭐 45.5% 막 이렇게 되니까 아 0.5% 계산하기 싫다고 톡 안 떨어진다. 아 그거는 일도 아니야 이러면 그게 아니라 뭔가 디자이너들이 약간 괘씸하게 느껴졌다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1%씩 하고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들도 이제 연습해야 돼요. 자기가 버는 거를 나누면 그러니까 저는 계획하고 한 건 아닌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팀이 오픈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제 본점에서 오픈을 훅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거를 주는 거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심이 없이 그냥 가고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런 원리가 있대요. 100개 중에서 20개를 주면 80 같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저도 정확하게 설명 못 하겠는데 120이 된대요. 정확하게 그 자연의 원리로. 그래서 진짜 너무도 신기하게 2-3달 안에 본점에 원래 그거를 복귀를 나가고 지금도 보니까는 오히려 하이퍼포머 3,003명이 빠졌는데도 뭔가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있는 느낌이 없거든요. 물론 지난달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하이퍼포머를 보내니까 진짜 이번 달에 궁금한 게 리더 3명이서 이끌어가는 조직의 전체의 매출을 보는 거예요. 전체의 이런 성장을 보면 본점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3명이서 강남에서 지금 이게 되면은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본점에서도 예를 들면은 2억 매장인데 혁이 매장 오픈에 나가서 이제 1억 3천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작년에. 그럼 1억 3천이면 무조건 적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자가 안 났어요. 적자가 안 나고 1억 3천이 아니고 1억 거의 1억 8천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혁이네 매장이 나온 거랑 합치니까 2억 매장에서 본점만 있을 때 2억 매장에서 혁이 오픈에 나가고 2억 5천 조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는 얘대로 성장하고 본점대로 또 하루하루 성장하다 보니까 본점이 3억 매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 나가면서 지금 본점은 다시 2억 매장이잖아요. 2억 매장, 얘네 1.5억 매장 이렇게인데 얘네 조직도 이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또 가면서 전체가 성장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오픈해다가 내 조직이 떨어졌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나 봐 원장님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주는 만큼 바로 더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역별 조직의 법인을 키우는 마음을 원장님들이랑 나눠야 돼요. 그리고 소리내 매장 원장님들이랑 울산 조직이 커지는 거를 원장님들이랑 해야지 자꾸 내 매장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원장님도 그냥 소리 원장님이 하는 거를 이렇게 가면서 요거를 애들이랑 소통해야 되는데 그냥 얘네들이랑 카톡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들 애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이더라고요. 왜냐면 스텝 친구가 ENTJ더라고요. 딱 보니까 ENTJ인데 하루 원장님이 뭔가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났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뭔가 이거를 와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소통들을 좀 원장님들이랑 해나가면서 그리고 준혁 원장님도 뭐 이도라든지 아니면은 목포 원장님이라든지 소통하면은 또 고맘한테 보는 거랑 또 다르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말투가 다르죠. 내가 매일 듣던 지루한 말투가 아니고 근데 진짜 와 진짜 똑같네. 고맘이랑 하는 말이랑 똑같네. 이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도도 막 소리랑 통화해보면 또 진짜 대박이다. 이도가 목포 원장님 진짜 좋아해요. 목포 원장님 진짜 대박이라고. 야, 저 말이나 내 말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오늘은 좀 원장님들끼리 이제 이탈리더 방에서 좀 친해지게 되는 그런 시간 했으면 좋겠고 혹시 5월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만날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첫째 주에 일부러 아카데믹 수업을 다 비웠거든요. 그래서 첫째 달에 이제 성과 낸 거를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뭐 1일이든 3일이든 5일이든 뭐 1일에 걸리는 첫째 주 월요일에 만나가지고 지난달 성과를 하면서 지난달 전적 싹 훑어가지고
우리가 5월 목표를 같이 설정하는 거예요. 5월 목표 같이 설정해가지고 다시 다 퍼져요. 그러면서 줌 미팅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그 다음 1일에 또 만나요. 그럼 와 우리 지난달 성과를 다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데리고 올 때 리더 결심자를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럼 아예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 달에 15억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번 달에 아니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 전적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13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에 15억으로 고객수 만약에 15,000명에 뭐 15,000명 넘을 것 같긴 한데 2만 명에 뭐 15억이 목표래. 15억을 우리끼리 엠빵을 그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하자 엠빵을 쳐가지고 야 이거 엠빵 쳐서 나는 이거 반드시 기여하게 맞춰서 얘들아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야 이탈이 도단에서 한다는데 이기 리더 다니냐?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내가 여기 기여할 건데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애들이 또 이제 울산에서도 야 이탈이 도단에서 지금 우리가 할당 받아왔는데 4억이야 4억 이런 식으로 야 우리 울산에서 5억 받아왔으니까 분당 1억씩 때리라고 리더는 1억씩 때리고 야 우리 일단 모르겠고 1억 하니까 야 1억 엠빵 치자 지금 막 하면 저희끼리 다시 그거를 엠빵을 쳐도 되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생각한 목표보다 팀원들 각각의 목표를 합쳤을 때 팀원들 목표를 합치게 더 높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소름 끼친 게 3억 목표를 때려가지고 엠빵 치자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목표를 각자 추산하니까 3억 4천인가 3억 5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3억 5천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또 리더의 개인 목표가 아니라 그 1일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주에다가 다음 달 팀원 결심을 받아서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팀원들 결심 다 합산하니까요 1억이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그거를 다 해가지고 야 우리 지난달 결심 이거 모아가지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목표를 미용실을 하지 말고 그 조직의 목표를 잡아놓고 울산 목표, 목포의 목표, 고포 목표, 제천 목표, 그다음에 김해 목표 이런 식으로 가면 김해 원장님도 이제 그냥 저를 파셔도 돼요. 아니면 스승님을 파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소리 하면 되죠 소리. 그리고 제가 볼 때 김해 어제 예쁘장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걔는 마음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마음이랑 통화하게 하세요. 그 마음이랑 엄청 비슷하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마음이가 또 제가 말하는 거랑 김해 원장님이 말하는 것보다 그런 애가 말하는 게 쏙 들어가요. 지랑 비슷하잖아요. 지랑 같은 동기 같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모이는데 결심자를 데리고 있어요. 매장 결심자 말고 리더 결심자. 리더 결심자는 그들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따를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그러면 그분들도 요한에 보면 여기에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매장에 갔을 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인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디자이너 리더가 되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원장님들은 어떻게 도와야 되고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여기시겠나? 저기 고맙님 법인 만드시면 법인에서 앞으로는 요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법인에서 자기 매장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미용실 넣는다 했잖아요. 여기 인턴분들을 여기에다가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견업을 하는 거예요. 파견업을 넣으면 되거든요. 사람 파견업을 넣으면 직원 등록을 여기다가 하는 거야. 노동법으로 싸울 이유가 없어. 미용실에서 뭐 노동법을 걸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파견업이 되게 되면 그 국가에서 보조금 받기도 쉬워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돈은 여기서 지출을 하면 되고 그걸 뭐 컨설팅 비용으로 내든 뭐 파견업 비용으로 내면 되고 노동법으로 미용실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뭐 미용실에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파견할 수 있게. 실제로 이거 외국에는 파견업을 하죠. 실제로. 그래서 법인의 노동 사대보험자가 법인에서 하고 대신에 혜택은 법인에서 보게 되고 뭐 여기에서는 뭐 법적으로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뭐 혜택이 있다 그 혜택을 여기로 뭐 내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파견업 공부하면 되거든요. 이거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이걸 못하는 이유는 법인이 머리 아프잖아. 일부러 수익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안 되는 거. 원래 컨셉 하게 되면 가맹점들 있잖아요. 뭐 준호나 박준박씨 이체리에서
머리 아프게 그거를 다 대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여기에 지출들을 미용실 지출을 더 떨 수가 있어요. 지출 있는 거를 얘한테 줘서 노동법 싸워가지고 그걸로 또 뭐 이거 하고 그거랑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원장님들도 훨씬 편하고 그리고 그들이 디자이너가 돼서 도급자가 되면 여기 도급자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급자만 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마 꼭 그거 하면 분명히 가능한 되죠? 하셔가지고 또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게 되면 다른 미용실에서도 엄청 좋을 거예요. 우리한테 교육 의뢰 오고 뭐 노동법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은 이거 토스해 직원은 아카데미 법인으로 토스해가지고 여기서 타결을 하면 그 문제가 다 없어지는. 다만 그게 되면 이제 트렌드 매장으로 가맹을 하셔야지. 트렌드 매장이나 이제 패밀리 매장으로 가맹을 하게 되면 원장님들도 더 편하게 좀 이해하면 되는 법이 될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공부, 저 이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공부해가지고 좀 빠르게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알려놨을 재밌어요. 자, 이거 뒤에 뒤에 좋아하는 내가 그러면 내가 할게요.